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방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이어야 마땅합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차, 저수지, 골프장에 이어 잠수함, 차량, 땅속은 물론이고 절벽까지 미사일 발사 위치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지역을 미사일 요새로 만들어 한미 방어 체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은 해골의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작전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의 앞바다에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위협입니다. 오늘도 또 발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도 11년 전부터 핵의뢰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제스처를 피력하면서도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무장이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협조하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북한과의 이벤트가 필요했던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바빴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라는 미명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외면한 채 대화만을 구걸하였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러한 굴종적 대북관계의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및 관계 정상을 도모하는 것을 두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겁해지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8.6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종북 사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져야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 직상정 후 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해임건의, 탄핵소추를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은 작년 9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행안부 장관에 대하여는 해임 건의안에 이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를 기어코 정지시켰습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지시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새치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 카르텔입니다. 나라야 멍이 들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 공작적 계산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금융취약자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민금융 상품들을 재점검하여 예산과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흘간 1차로 진행되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소득 저신용자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신청 첫날 몇 시간 만에 정원이 다 차버렸다고 합니다. 경제적 약자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은 법정 한도 20%를 무시한 고리사채, 심지어 알몸 사진까지 담보로 요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자비한 불법 추심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서민금융 위축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당 정책위와 정부는 신속한 협의를 하여 보다 강화된 지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여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은 뒤로 미루고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서민금융에 이어서 내일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인 경희대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 영향을 강화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말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정치해야 합니다. 민생이 개선되고 또 미래 희망이 보이도록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민심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정책의 입안, 수립, 집행 과정을 당이 주도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간 정책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하도록 정책위원회 역할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상임위 활동과 당정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악된 방송으로 근근히 유지해 오다가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송 장악하고 유지해 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건을 일반 강행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방통위 상임위원회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출신으로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차례 말썽을 일으키고 국민으로부터 눈을 찌푸리게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 세우는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망발도 했고 또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SNS 글을 작년 2월 22일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대해서 뭐 그리 급한가라며 박 시장을 옹호했고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친일 세력의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재임 중에 방송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약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직무와 전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뼛속부터 편파적인 이런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은 언론 노조, 민원련 등의 특정 세력에 장악된 방송 환경에 대해서 커다란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할수록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했던 이재봉 교수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을 사소한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서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회의 형해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은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고 헌법과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결정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이런 안건조정회의를, 편법 안건조정회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의회 파괴적인 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 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연 10조, 문재인 케어 유지 법안 연 5조, 청년 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 800억 등 매년 수백억에서 10조 원대의 돈이 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 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총 52건이나 됩니다. 이 법안들의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향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당이 되자마자 오직 총선 매표를 위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고 안 되면 그것이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나라 빚이 무려 450조 늘어서 1000조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 입법은 한마디로 매국 행위이고 MZ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 죽이기, 미래 죽이기 입법입니다. 이런 매표용 포퓰리즘에 우리 국민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2023년의 세계 행복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행복 지수는 5.951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5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왜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묻는 질문에 박한 대답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 정치권이 국민 행복을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문제 관련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누적되어 왔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 해결하지 못했던 꼼수 야근 근절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등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일하는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적 제도 개선을 꼭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내일은 김기현 대표님과 지도부가 대학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 밥 한 끼 해결에도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집권당이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겁니다. 이렇듯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때에 민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되지도 않는 장관 탄핵 운운하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에 대해 처절한 반성이 나서도 부족할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니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일입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민주당 내로남불 DNA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진정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원한다면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자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해결하길 바랍니다.